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첫 번째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금융보험, 또 중독, 이 마약 중독 이런 부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매일 선포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지를 못하고 영상으로나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걸 직접 영상으로 좀 보면서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얻으면서 우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운송, 물류, 또한 의료, 생명공학, 그다음 예술, 온라인 좀 프로그램 그러면서 또 이제 협회나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준비된 우리 중자들이 나서서 요즘 랩런트들에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PPT 좀 바꿔주세요. 에너지 산업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너지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은 다 우리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바뀌고 다 전기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생활할 때 전혀 모르고 호흡할 때 이 공기의 역할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듯이 전기가 지금은 에너지 분야에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이 뭐랄까 물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가 이렇게 꺼지면은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블랙아웃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아웃 됐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뭐 어떤?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좀. 예? 운동. 기도. 예, 기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걸 가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정전되거나 아파트가 문제가 되면 아파트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 없죠, 그죠? 어두워서 책 읽을 수 없어요. 눈 감고 기도밖에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살면서 가스는 들어오니까 밥을 해 먹을 수 있다 생각하죠. 밑에서 펌핑을 안 해주면은 물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 앞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스도 마음대로 나올 것 같죠? 배관에 모여 있는 정도의 가스가 나오고 나면은 압력이 에서 나오고 나면은 가스 공장에서 계속 펌프로 밀어주지 않으면 가스도 안 나와요. 불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밥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전기가 모든 산업 분야에 그냥 기초로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질로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조금 이거는 이제 미래 산업으로 볼 때는 쇠퇴하는 그러나 에너지 분야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먼저 좀 정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들여다 보면은 사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가스 충전소, 주유소 기름 넣어주는 것도 전기 없으면 펌핑을 못 해주기 때문에 가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인데 공급이 되고 이렇게 지금 불을 밝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이라는 그 자체가 구성이 저기 바닷가에 있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왜 발전소들이 다 바닷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할게요. 발전소들이 다 바닷가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최소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발전을 하면서 물을 식히고 다시 또 이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발전 설비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를 방금 이제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보내줄 수 있는 송전 설비라고 합니다. 전선. 우리 저기 보면 철탑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들이 보이죠.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다 보이는데 그런 전선, 송전 선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또 그 선로만 가지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우리 가정집은 이제 220V를 쓰는데 요 전압에 맞춘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변환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유를 가져오면은 정제해 가지고 주유소를 통해서 우리 자동차에 이렇게 이용하듯이 전기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만드는 공장이 발전소고 그다음에 그걸 전송하는 운송 시스템들이 송전 설비라는 게 있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전기를 이렇게 전압을 낮춰서 해주는 이제 변환 설비들 요걸 통해서 우리 가정집의 전기를 받습니다. 그런 계통을 쭉 그림을 그린 것이 여기 뒤편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요 색깔이 좀 그러네요. 요 발전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들이 있고요. 그 선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중간에는 여기 보면 우리가 220V 정도가 아니라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속도로 따로 깔듯이 전압이 우리가 전혀 접근하기 힘든 15만 4천 볼트, 뭐 75만 볼트, 우리 상상이 안 되죠. 나중에 이렇게 높은 전압은 어떤 역할까지 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전압들을 통해서 넘어오면은 송전용 변전소는 또 조그마한 이런 변전소나 대규모 공장들을 또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 전송할 수 있는 전압으로 또 바꿔서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전 변전소에서 가정, 공장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이제 이런 3, 4단계에 거쳐서 가정집까지 전원이 공급되는 이런 전력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발전소의 분포입니다. 아까 이제 바닷가로 가는 것들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내륙 지방은 없다가 근래 요런에 이제 뭐 이름이 이제 CC라고 이제 좀 적혀 있는데요. 이 복합 발전소들이 일어납니다. 복합 발전소는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도 되는 그 이유들은 또 좀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고 이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발전소들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효율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유를 떼면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켜 가지고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남은 열, 전기를 다시 이렇게 물로 환원을 해야 돼요. 전기 발생된 걸 자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는 순수 물이기 때문에 일반 물을 그냥 끓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 발전소용 이제 그런 이 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을 터빈을 돌리고 나면은 다시 물로 환원해서 재사용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면은 전기는 아주 고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시 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빨리 물에 넣어 가지고 식혀야 돼요. 다시 전기를 물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바로 식어요. 식어서 물로 다시 환원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 바닷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지금 여기 켜는 에너지의 35%가 원 에너지에서부터 왔고, 그럼 나머지 65%가 어디 갔을까요? 바다에 다 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주변에 있는 요 바닷가의 물들이 다른 곳보다가 한 5도, 10도씩 높아요. 그만한 에너지가 그냥 다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65% 버리던 것을 이제 모아서 가정집에 난방을 해주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건물 중간에 CC라는 목적으로 바다에 버리던 에너지를 아파트 난방으로 우리 요 서울도 가다 보면은 중간에 여기 학교를 가던 중에 보면 복합 발전소들이 있죠. 난방 지역 난방 공사들 그게 다 기본적으로 발전소를 이용하고 난 에너지를 가지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가정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화력 발전소나 이런 원자력 발전소들은 저보다 한 35%의 효율밖에 없지만 CC로 넘어오면 복합 화력으로 넘어오면은 에너지의 한 80%까지 돼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버리고 절반 사용을 하고 그걸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한 2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이 좀 바뀌어 넘어가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포들이 전부 다 그렇게 분포가 되고
그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건 또 좀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그러면은 우리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하고 나면은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1년 후에 됩니다. 이 강의를 다시 들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에너지 분야뿐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분야 또 있어요. 문화, 예술, 공연, 나는 영화 감독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강의는 사실 좀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 강의를 위해 가지고 전문 분야별로 모으거나 해서 하는 강의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저 생각으로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 랩런트를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은 2주 만에 한번 하든지 해서 좀 더 강의를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랩런트 데이만 해서 12달에 한 번 정도만 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1년에 12번 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다 하더라도 1년 후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준비가 좀 되어지면은 맞춰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가 눈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냥 전선을 통해서 지나가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 전기 작업하는 사람들도 저 선이 살아 있을까 죽어 있을까 몰라요. 죽었다는 게 정전이 됐거나 할 때를 우리는 보통 이제 죽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아주 높은 전압 고압으로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일반 평범한 예, 방금 영상들이 뭐냐면은 전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절연 파괴라 하거든요. 습기가 많거나 우리가 이제 그 전선을 낮은 전압은 직접 손으로 만졌을 때 우리가 찌릿찌릿하다 전기 감전됐대라죠. 그런데 아주 높은 저 고압들은 간격이 이렇게 멀리 그래서 안전거리라는 게 필요한데 그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까 고압선로 지나가던 중에 나무가 이렇게 성장 계속해서 전선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사고 납니다. 우리가 번개 치듯이 전선에서도 이렇게 직접 아크가 이렇게 발생한다 하거든요.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이런 아크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거는 영상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집에서 보는 우리 스위치는 손으로 잠깐 만지고 온오프 할 수 있죠. 아까 보는 그게 고압 전기를 이렇게 온오프 하는 그냥 스위치예요. 그거도 스위치인데 옥 외에다가 설치하면 저렇게 돼 있고요. 요즘은 저게 이제 저런 사고들이 자꾸 나고 하니까 다 조그마한 드럼 통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절연을 시켜서 안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온오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전하게 이제 좀 이제 가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실내에도 이 변전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아까 전기가 끊어지면 블랙아웃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랙아웃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요즘 아주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방법도 누가 고압 전선에 그 참새들 날아가다 앉은 거 봤죠? 참새들이 전기가 아주 고압인데도 왜 안 죽을까요? 네. 예, 자세히 다 못 듣는데 그러니까 전기가 참새 하나만 하면은 안 통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항상 이 두 선 간에 전기가 흐르지 한 선만 해서 안 흘러요. 그래서 그렇게 한 선만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전선 아까 그 아크 치고 막 그렇게 높은 전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붙여 작업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By the name of Michael Faraday. There was a gentleman by the name of Michael Faraday. He had a theory that if you enclosed a man in a metal cage and energized that cage at whatever voltage, the man would still live. 옆에 전선을 헬기를 타고 가면서 이게 이제 Flow around him. 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I wear a hot suit. It's 75% Nomex for fire retardant and 25% stainless steel thread. And that metal thread means I have a Faraday cage around me. 500,000 volts pass over my body, but I can work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electricity. As long as the helicopter is isolated from ground, we have the ability to bring ourselves to the same voltage potential as the line, like a bird on a wire. Our pilots are very smooth. It's like they can read our every thought. There's such a hunger for electricity. 예. 방금 저기 살아있는 전원이 지금 아까 요로 봐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 선로가 몇 볼 정도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기는 약 한 15만 볼트 정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200볼트니까 200볼트에 약 한 얼마죠? 7만 배 정도, 한 15만 볼트 정도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전압에 사람이 참새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말도 보면은 동일 전원일 경우에는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전기 들어온 220볼트도 나를 공중에 띄우고 한 선만 잡으면은 감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는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땅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거든요. 전기는 다 기본적으로 땅은 그라운드 한 가닥으로 따로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라이브 전원이 살아있다는 한 선은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사실 전기를 이렇게 불을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이 전원을 땅에 서 있는 상태에서 만지면 내가 감전이 되죠. 그런데 땅으로 흐르는 전선 하나는 만지면 또 감전이 안 돼요. 아무 느낌이 없는. 그래서 이제 요것처럼 살아있는 전원이지만 내가 그 전원과 동일 전원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전선 위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래 위험한 작업을 하고 하냐면은 더러는 우리 도심의 전기를 블랙아웃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데 전원을 꺼버리고 작업 때문에 전원 공급 못합니다 하고 꺼버리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까 아무 일도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가서 운동하거나 놀이터 가서 놀면 돼요.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 전기 산업들도 이제는 24시간 전원 공급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전원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 자꾸 이제 변화돼가는 그 추세들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아까 분배계통은 주로 전류들이 이 외곽 발전소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내부 도시로 이렇게 전원 공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전 선로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요즘은 이게 빨간색 요 전원선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154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요즘 가장 한국에서 높은 이제 76만 5천 볼트짜리로 이렇게 공급하는 선로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선로를 공급하는 동안에 손실이 적어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다닐 때도 기름이 많이 먹는 것은 모래밭을 달릴 때 힘을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많이 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로,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이 훨씬 적게 먹듯이 전기도 아주 전압을 높여주면은 먼 거리 보내는 동안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자꾸 높여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것 중간에 이제 이런 변전소들, 송전 변전소들은 이런 전압과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변전소들이 있고요. 그 내부에 이런 변압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심 가운데 이런 변전소들이 있습니다. 전혀 철탑이 있다가 선이 쑥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건물이 그 다음 나가는 선들이 없어요. 요즘 가정집이나 이렇게 보내는 전원은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제 비용은 많이 들지만 도심이 전부는 이제 옛날에 보이던 이제 전봇대 전선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자꾸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변전소들이 이렇게 해서 건물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야경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성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왜 이럴까요? 남한은 야간에 전기불이 있는데 전기불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전기가 없으면 못 사는 이유들,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죠.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쭉 해놨는데 전기가 멈추면은 할 수 있는 게 아까 전기 자동차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우리 휘발유차를 이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채워진 것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것만 다 따르면은 그다음 주유소 가도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요게 한 25년 전에 미국의 동부 지역 한 6개 주가 동시에 정전이 다 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복구하는데 며칠 걸리느냐? 전기가 쉽게 보면은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들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발전소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우리가 전기에서도 어려운 게 그건데 동기를 맞춘다 그래요. 우리가 제식 훈련 할 때 보면 오른발 왼발 같이 맞춰야죠. 어떤 친구 발이 틀리면 이제 좀 이상해요. 거리도 잘 안 맞고. 그런데 모든 발전소, 한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 같은 계통, 우리가 계통에 물려 있다 하는데 같은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발전소는 돌아가는 발전기의 회전수나 회전각 돌아가는 그 위치 있거든요. 우리 이제 보통 시계로 보면 12시에서부터 10분, 20분 이렇게 돌아가는 그 회전수가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큰 발전기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발전소의 회전축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는 60Hz라는 전원을 쓰거든요. 전압은 220V이지만 사용하는 주파수가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주파수 이 파형을 그리는데 이 파형 지나가는 게 1초에 60번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60Hz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 전원을 사용하는데 모든 발전소가 60Hz를 똑같이 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 발전소는 갑자기 계통에서 떨어집니다. 분리가 돼요. 같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를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 그 발전소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까 미국 동부에 정전 사고 나고 다 동일한 위치로 맞춰 돌리는 시간이 15일 걸렸어요. 그럼 15일 동안 동부는 우리 지금의 상태처럼 만들어 놓고 15일 정전을 시켜버리면 모든 게 수작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 거래도 안 되고 우리 옛날에 그 40-50년 전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었다 하면은 우리 어디 랩런트 그런다 그랬죠.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근데 요즘 전기 없으면은 15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처럼 높은 고층들은 더 힘듭니다. 엘리베이터 가동 안 되고 물을 다 밑에서 길어 먹어야 되고요. 가스가 안 나오니까 밥을 해서 가져가거나 이래야 됩니다. 주문 배달 시키면 될 것 같죠? 아무도 안 와요. 연락을 못 해요. 통화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조절됩니다. 전기가 없어지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통화도 안 되고 주문도 할 수도 없고 뭐 컴퓨터, 오락, 게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발전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발전기 기본 원리는 보면은 사용하는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각기 다른데요. 화력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원유를 바로 가져와서 뗄 수도 있고요. 이제 LNG 가스도 뗄 수도 있고 모든 뗄 수 있는 거. 옛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조그마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나무를 떼서도 이제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래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전기를 이용합니다. 우리 물이 끓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해 드려볼게요. 그냥 우리 물은 다 어릴 때 배우면은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랬죠. 그게 참이다? 거짓이다? 100도에서만 끓을까요? 앞에 이제 조건이 우리 전문가로 들어가면 이제 조건이 달라요. 압력이 조금 높아지면은 100도에서 안 끓습니다. 온도가 전기 발생되는 게 560도 여기도 올라가요. 아무리 작아도 한 350도, 한 500도 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쇳덩이가 조금 뻘건 수준은 아니지만 철이 완전히 녹을 정도 같으면은 천 한 200도 정도 되거든요. 벌겋게 눈에 보일 정도 같으면은 한 800도 정도 돼요. 그거 직전 한 560도 돼야 물이 끓어요.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압력이 그만큼 높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은 압력의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터빈을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든 아까 이제 원자력도 밑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더라도 물을 끓여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에너지를 처음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회전체 운동 에너지로 바꿔내고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만드는 곳이 이제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기가 발생된다 하죠. 그걸 가지고 멀리 보내고 가까이 보내고 집에까지 쓸 수 있도록 보내는 요거는 여러 가지 설비들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전기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하는 그 연료원에 보면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화력 먼저 보면은 아까 기름이나 가스 모든 것을 떼어 가지고 연로해서 전기 만들어서 발전하는 것. 요걸 이제 화력 발전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수력 발전은 무엇이든지 먼저 물로 가지고 돌리면 터빈 에너지는 일단 이 수력 같은 경우는 임펠러라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회전합니다.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게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높은 압력으로 해가지고 높은 댐에서부터 물을 내리면 터빈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회전체를 먼저 얻으면 회전 운동을 얻으면 발전기 돌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전기를 만들어서 터빈 돌려서 발전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그것 이외에 이제 발전소의 종류들은 보면은 그 양수 발전, 요거는 수력의 한 종류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높은 산 위에 댐을 만들어요. 우선 큰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고 저 밑에다가 또다시 큰 저수지 만들어서 이 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올릴 때는 전기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물을 위치 에너지 이제 변동을 해서 물으로 내리면 다시 그 펌프가 터빈이 돼 가지고 발전을 해내는. 여기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양수 발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부하가 늘어나거나 이럴 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양수 발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양수 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원리로 이용하는 거고요. 내연 발전은 엔진을 돌립니다. 자동차처럼 엔진 돌려가지고 큰 발전기를 돌려서 해내는 게 내연 발전이 있고요. 요거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 터빈 발전이라는 거는 가스를 바로 태워가지고 터빈을 바로 돌리는 이런 전기 없이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기 없이 하는 게 이제 내연 발전이나 가스 발전 이런 것들이고요. 요즘 이제 그 탄소 제로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태양광 발전. 태양의 빛은 무한히 그냥 오거든요.
그런데 그 무한한 것도 낮에만 쓸 수 있어요. 밤에는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양열 발전, 태양광도 있고 열이 있는데요. 열은 이제 또 태양 가지고 물을 데펴서 전기로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태양광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저 온도가 한 600도, 7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모았을 때는 나무가 바로 타지 않습니까? 그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물을 데피면 이렇게 태양열 발전도 하고요. 이제 태양광 발전은 빛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직접 이제 그 반도체 판이 바로 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도 있고 태양열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풍력, 뭐 조력, 뭐 파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제 로 안에서 핵 분열을 일으킵니다. 미약한 우리가 그 폭탄, 원자력 폭탄을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듯이 갑자기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폭발력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러죠. 컨트롤해서 조금씩 일어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그 로 안에서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분포된 게 경북 쪽에 있고요. 여기에 뭐 한울이라든지 그 울진입니다. 울진 고리 원자력 이제 말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전라도 가면 이제 광양 발전이라고 원자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름도 다 바꿔가지고 한울로 이제 바뀌어져 있고요. 그런 발전소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 원자력들을 이제 바닷가에 굳이 돌 필요가 없다 해서 아까 보여줬던 이제 위에 있는 이런 로 부분과 터빈 여기 전기 나오는 요 부분까지 다 묶어서 이런 소형 발전으로 가면은 여러 개 있던 것이 하나의 몸통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혹시 우리 오는 지난번 이제 쓰나미나 이것 때문에 발전소 위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요 통 하나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쓰나미가 오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외부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멈춰버리게 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그 발전들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 미래의 그 형태로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SMR이라는 부분들로 스몰 혁신형 스몰 모듈 레귤레이터 이제 발전기들이 이제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형이라서 기존 대형 원자력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 되고요. 발전 용량이 이렇게 이제 뭐 한 10만 킬로, 30만 킬로와트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소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안정성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9승이라는 게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9승쯤 되면요, 한 1억 년 만에 한 번 정도 사고 날 정도의 안정성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 원자력 같은 경우는 4제곱킬로미터 한 2km 정도의 반경 안에 발전소들이 구성이 되는데 한 1.2km 같으면은 1.2km에 1km에 1km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1.2km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 안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효율들은 보면 원자력은 다 이제 한 45% 아까 일반 화력보다가도 좀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소인데요. 화력 발전소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름을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석 연료나 뭐 석유, 석탄, 뭐 이런 LNG 가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걸 떼어서 외부에서 보이는 큰 덩치들이 보이는 게 다 하나의 보일러입니다. 그냥 발전소에 큰 건물이 이렇게 있는 그게 전부 다가 그냥 보일러예요. 우리 집에서 불 때는 난방하는 보일러 가정용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큰 건물처럼 형태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일러가 다 있고요. 그 안에 조그만한 이제 발전소 이 발전기들이 모여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송전해내는 여기 기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뜨거운 열기들이 전부 다 다시 뭐 이름은 이제 복잡한데요. 복수기라는 이제 곳으로 오면 가스가 물로 환원시켜 가지고 내보내는데 이거를
식히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 물이 이런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바닷가가 아니라도 큰 댐이 있어야 돼요. 웬만한 댐 가지고는 저 열량으로 발전소 열량 한 20만 킬로 정도 가지고 가동을 해버리면 물이 금방 끓어요. 그래서 웬만한 조그만한 이 댐 가지고는 이런 대형 발전소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요. 이런 꿀뚝이 높은 게 보면은 이제 보이는 곳들이 평균 이런 이제 꿀뚝은 한 200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래서 옆에 보이는 요게 전부 발전소 건물인데요. 이런 건물도 여기 전부 다가 한 높이가 80m, 100m짜리가 하나의 보일러입니다. 그냥 밑에서 불을 떼고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보일러들입니다. 내연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바로 엔진을 돌려가지고 바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 여기 이제 나가는 이 가스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도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런 열을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의 어떤 열량들은 좀 물이나 이런 건 좀 필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집 가까운 우리가 수용가라고 하는데 전기 공급해야 될 최종 소비자 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발전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양수 발전이라 해가지고 저 산 위에 이 잘 찾기가 힘드는데요. 우리나라 저기 삼양진이라든지 양양, 그다음에 무주 이런 산 높이가 높으면서 높은 산에 큰 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소라야 됩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해서 이 물을 위에 댐과 여기 상부 저수지와 하부 저수지를 나눠 가지고 이 하부 저수지 물 내려온다고 가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모아놓은 게 돈입니다. 한 20, 30년 전 같으면은 우리나라 수력 발전이나 이런 게 그 주가 될 때, 그때는 겨울에 눈이 와도 한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줘요. 비가 많이 오면 보너스를 받아요. 왜? 그 귀중한 물이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너스도 막 주고 했는데 이런 상부 저수와 하부 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왜 이용하냐? 이건 조금 더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지금 5m 전방 조금 빨리 달렸을 때는 한 100m 전방에 설 수 있잖아요, 그죠? 브레이크를 콱콱하게 밟으면. 그런데 기차는 요즘 이제 그 지하철용은 조금 또 다릅니다. 여러 개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여하튼 한 100km 정도 가다가 브레이크 밟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쓸까요? 한 400m에서 500m 가야 돼요. 빨리 안 써요.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모든 발전소가 동시에 돌아간다 그랬죠. 같은 위치로, 같은 회전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1분에 3600rpm이라 해서 3600 회전이 돌아요. 모터가. 그런데 그걸 멈추거나 갑자기 세우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계통에서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려 하면은 전기가 남을 때, 급격히 세워야 될 때 이런 양수발전소의 펌프를 가동해서 하부 저수지 물을 위로 이렇게 저장을 시킵니다. 물을 퍼올리거든요. 급격하게 퍼올렸다가 또 가정부화나 공장들이 막 일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전기가 부족하면은 이걸 물을 쏙 내려가지고 발전을 해서 금방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양수발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력, 파력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력은 물이 밀물과 설물 때 중간에 댐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시화 지역에, 옛날에는 물을 막아 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니까 안에 물이 다 썩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발전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물을 다 해소했어요. 요즘 시야호 가면은 이제 그래도 물이 많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파력발전. 파력발전은 뭐냐, 바닷가에
파도가 쳐서 물이 오르락내락 해요. 우리 해수욕장 가면 갑자기 물이 파도 쳐서 물을 먹거나 우리 몸 위로 넘어가죠. 그 정도 물이 이렇게 올 때 그 높이를 가지고도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 위로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면은 그거를 뒤에 운동 에너지로 이용을 해가지고 파력 발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파력 발전 요건 주로 이제 조력 발전 시화호가 있고 인천 조력 발전 요거는 이제 옆으로 댐을 다 막은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건 동일하니까 댐이 없어도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조력 발전들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이 있고 태양광은 빛만 오면은 바로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 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이나 이런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공기도 아주 힘이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그래서 선풍기가 우리가 좀 시원하게 느끼는데 그보다 조금 더 센 바람 태풍 초속 한 50m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못 서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공기의 힘이에요. 그 힘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운동 에너지가 나와 가지고 풍력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차장 같은 데 이제 태양광을 이용을 하고 저 바닷가 좀 넓은 지역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풍력 발전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 높은 산이나 바다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것도 돌아가는 이 소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해서 이제 좀 가까이는 좀 오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새들이 많이 가다가 그 날개에 부딪혀 가지고 사고를 많이 납니다. 밑에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료전지는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연료전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작아지면은 자동차 속으로 조금 커지면은 도심 속에 그냥 수소 발전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는 보면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개인이 들고 다니는 에너지로 이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휴대폰부터 당장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거기 이제 캠핑 가면은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요즘 이제 발전돼 나오는 게 의료용이나 이런 24시간 손목에 달아가지고 24시간 우리 건강을 체크하는 그리고 열선이 들어가 있는 웨어러블 이런 이제 옷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요. 심지어 요즘 여름에 쿨러를 달아가지고 밖에 나다녀도 전혀 덥거나 춥지 않은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운송용이나 자동차, 뭐 버스들이 요즘 거의 뭐 다 이용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 도심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개인용 드론, 택시 드론 해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러면 이 휴대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작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까?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를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그걸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발전 원별 이 사용이나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 그래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산단가로 전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이 전문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원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것보다도 좀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두서없이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내가 좀 어려워서 안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그걸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문지 하나 아까 최 장로님, 예, 설문지 요거 하나 쭉 나눠주세요. 예, 설문지 여기에 간단히 제가 이제 좀 했는데요. 우리 인턴십을 진행하려다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장래의 희망이 뭔지 이런 부분 간단히 좀 적어주시면 그룹별로 모아서 스터디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만들고 할 테니까요. 나가시면서
요거 설문지 간단히 하나씩 작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가지고 우리 인턴십 하는 우리 강사님들 어떤 분을 모실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관심 갖고 주시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전기하고 원래 전공은 좀 이제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 여기 아직까지 좀 그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 통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미래에 발전돼 나가는 통신 방식 우리까지 어떻게 오는지 요 한마디 말 좀 드릴까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눈에 보이니까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옛날부터 갖던 관심이 이겁니다. 저 뒤로 가면 잘 안 들리거든요. 여기 우리 소리를 전하는 게 공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모이셔가지고 바닷가에 오병이어 역사를 행하실 때 몇 명 모였죠? 남자만 5천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남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2만 정도 돼요. 2만 명을 모신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그렇죠. 바람을 타는데도 2만 명이면 우리가 이런 소리 아까 말이 자꾸 지금 이제 뽕뽕 울리죠. 이 소리가 나와 하울링 나지 않습니까? 하울링이라는데 이 울림이 나는데 이 울림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100명이 있을 때와 10명이 있을 때 소리가 달라요. 그만큼 이게 소리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만 명을 모시고 우리 학교 운동장에 요즘 학교들 보면은 초등학생들 한 500명에서 많으면 이제 1000명, 2000명 되는 경우 있죠. 너무 많으면은 한 번만에 다 모여서 조회를 못 해요. 그럼 조회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 뒤까지 들릴까요? 사람 속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뒤에 안 들려요. 이게 파동이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만 명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처럼 이제 스피커나 이런 전기 전자의 역할을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한 대로 바다 물도 관리하셨고 공기도 이용을 하셔가 관리하시면 그 말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에너지도 다 이제는 자연 관리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 가지고 태양광 발전하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렘넌트의 몫이고 미래에 준비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준비되는 강사들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많은 지식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좀 나가시다 보면은 그 간식 하나 준비했을 겁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